또 하나의 고전,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1장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인데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자아 이미지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장 자아 이미지에 대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발견은 자아 이미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게 이를 변화시키거나 삶을 경영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스스로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내부에는 어떤 정신적인 청사진이나 그림이 존재한다. 어쩌면 의식적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청사진은 분명 존재하며 그 세부 내용까지도 잠재의 의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아 이미지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 성공 또는 실패, 모욕감, 승리감,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아 또는 자아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일단 형성화되면 개인적인 면에 관한 한 그것은 진실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의심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을 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컨트롤한다. 개인의 모든 활동, 감정, 행동, 능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와 항상 일치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자. 이 말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이를 악물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뚱뚱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며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체중을 감량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없다.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두 손가락 사이에 감겨 있다가 슬며시 풀려버리는 고무 밴드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을 실패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설사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또 자신을 부당한 희생자라고 여겨 항상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상황의 예로는 골프 경기, 세일즈, 대중연설, 체중 감량, 인간관계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자아 이미지의 조절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스냅백 효과, 이 스냅백 효과는 갑작스런 반동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냅백 효과를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이미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과 행동, 심지어는 환경을 형성하는 전제이자 기초이며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된다. 그 결과 우리의 경험은 자아 이미지를 증명하고 이를 강화시켜 악순환이 계속되거나 좋은 일만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이 자아 이미지나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학생에게 대수학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거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 학생은 분명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성적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어떤 영업사원에게 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거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보라. 그는 자신의 주문 실적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일단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세일즈맨은 영업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것은 머리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실 그것은 모욕적인 말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의 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보다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면 자아 이미지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잠재의 능력과 경험을 자극시켜 아주 색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 자아 이미지는 바뀔 수가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수많은 사건과 사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자아 이미지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아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습관이나 인격, 삶의 방식을 바꾸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이 자아, 즉 내면의 문제보다는 자아를 둘러싼 외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습관 또는 성격, 일자리를 얻을 것이다. 앞으로 더 차분해지고 평정을 얻을 것이다. 비즈니스 환경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다. 등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예수는 헌옷에 새천 조각을 덧대거나 낡은 부대에 새수를 담는 행동의 어리석음을 경고한 바 있다. 긍정적 사고는 예전과 똑같은 자아 이미지에
새로운 천조각 같은 것을 덧대는 정도로는 성공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사실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수많은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일단 자아 이미지가 변하면 새로운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다른 일들도 손쉽게 성취된다. 자아 이미지의 발견으로 이런 현실적 불일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아 이미지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결정짓는 공통 분모이다. 자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진실의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적합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나 감추는 것 없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들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아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것이 위협받으면 걱정이 앞서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자아 이미지가 적절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된다면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느껴야 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의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아 이미지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자아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인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얼굴의 상처가 자아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경우 자부심과 자신감은 커진다. 그러나 얼굴의 상처가 자아 이미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자부심과 자신감은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나빠진다. 얼굴에 난 흉터를 성형수술로 고친다 하더라도 손상된 자아 이미지를 치료하고 복구하지 않으면 수술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별로 크지 않다. 심지어는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가끔 손상된 자아 이미지가 지속되며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뒤에 흔히 나타나는 환각지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 나는 이것을 생동감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자아 이미지가 만든 스스로의 한계에 구속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행복, 성공, 마음의 평화처럼 인생 최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과 자신감, 성공의 개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신이 준 재능에 불만을 품거나 걱정, 두려움, 자기 비하, 자기 혐오를 멈추지 않는다면 훗날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삶을, 발전할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신이 준 잠재 능력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삶의 축복을 부인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 이전의 심리학은 인간의 위대함과 변화의 잠재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봐왔던 것 같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른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그와 관련된 문헌들도 자연히 자기 파괴적인 성향과 다양한 기형적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관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미움이나 파괴 본능, 죄의식, 자책감 등 인간이 가진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적인 인간의 그것과 혼동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든 부정적인 힘에 맞서 오로지 자신의 나약한 의지만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한없이 힘없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만일 이런 느낌이 인간이 지닌 본성이나 특성이라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과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건대 우리는 혼자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모든 것을 간절히 원한다. 우리의 생명 본능은 창조적 메커니즘, 개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자연 발생적인 성공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 활동한다. 이 책은 이런 자연 발생적인 성공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활성화하면서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개념과 교훈을 알려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앞으로 경험할 긍정적인 변화에 스스로도 놀랄 것이라고 확신한다. 뇌의 무게는 대략 1.5kg, 뇌의 무게는 대략 1.5kg 정도에 불과하지만 컴퓨터 칩으로 가득 찬 수많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시 전체와 맞먹는 정보를 담고 있다. 뇌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복잡하고도 놀라운 연구 대상일 것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여전히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뇌의 이런 물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복잡한 문제, 즉 우리 영혼의 존재 여부, 의식과 잠재의식, 프로이드의 이드, 생명 유지 활동, 사고를 각각 담당하는 뇌의 3층 구조, 우뇌와 잔해 등 여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자. 정말 뇌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수억 명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효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잠재의식이 단순한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에 의해 사용되고 인도되는 뇌와 신경체제로 구성이 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일종의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즉, 인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정신, 즉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이 기계는 기본 원리로만 따진다면 전자 자동 제어 장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기계는 지금껏 인간이 상상한 그 어떠한 컴퓨터나 유도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롭다.
오늘날 인터넷과 휴대폰, TV에 수백 개의 채널을 송신하는 인공위성 등 온갖 전자기기와 컴퓨터 기술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된 뒤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을 외적으로 실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내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울 능력도 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성공과 행복, 불행과 실패 등 우리가 설정한 삶의 목표에 따라 자동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작동한다. 즉, 우리가 성공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고 부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비인격적인 실패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뇌와 신경체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우리의 일부가 된 무의식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생각을 이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도 기업가, 정치가, 프로 운동선수, 임산부들과 똑같이 자신만의 목표가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인식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목표든 관계없이 말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처럼 이 역시 분명한 목표와 대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각자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스스로 상상력을 활용해 만들어낸 정신적 이미지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의 이미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한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생각, 믿음, 해석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미리 설정된 태도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즉, 우리 자신이 덜 중요하고 열등한 존재이며 가치가 없고 무능하다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로부터 나온 정보와 데이터를 창조적인 메커니즘에 전달하면 이 데이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실행에 옮겨져서 객관적인 경험의 형태로 그 해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생각, 믿음, 해석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미리 설정된 태도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즉, 우리 자신이 덜 중요하고 열등한 존재이며 가치 없고 무능하다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로부터 나온 정보와 데이터를 창조적인 메커니즘에 전달하면 이 데이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실행에 옮겨져서 객관적인 경험의 형태로 그 해답을 내놓는다. 누군가가 아주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통제 메커니즘과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의 통제 메커니즘은 가끔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황에 반응하기 위해서 저장된 정보나 기억을 이용한다. 때때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그것의 진실성이나 유용성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 머릿속에 오랫도록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대기하게 된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10살 때쯤 학교에서 수학시험에 낙제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드, 즉 우리 내부의 잠재 기억이 되어 평생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그런 기억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워지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잠재 기억, 달리 표현하면 자아 이미지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위적인 존재, 또 강도, 반복, 이렇게 3가지 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는 아버지에게 듣는 말은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들린다. 가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꾸짖었다면 이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또 아버지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반복해서 듣는 말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일단 이런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면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삶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 내부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창조적 메커니즘 또는 자동 유도 시스템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패 메커니즘보다는 성공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인격과 인생 경험을 프로그래밍하고 이를 또다시 프로그래밍해서 가공할 수가 있다. 다음은 티모시 리어리 박사의 책에 나온 이야기다. 두뇌를 탐구하는 것은 1960년대의 히피지 과학자였던 티모시 리어라 박사는 인공두뇌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 정신에 관한 연구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에 빠져 있었는데 1992년 나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뇌를 탐구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뇌라는 존재성의 특정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자아 이미지의 힘을 포함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신의 힘을 온전히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리어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떤 외부 메커니즘 또는 원거리 논리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내부의 모든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 내부의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의 정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이는 유도 미사일이나 컴퓨터 기술처럼 원거리 논리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 또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대한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상상하며 기억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 인간의 정신은 한없이 복잡한 창조물이라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글을 읽은 후에도 자신의 정신을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자아 개발 방법은 아주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기억하고 걱정하고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상력과 실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창조적인 정신 이미지와 창조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아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데 대단한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앞서 말했듯 신발끈을 묶고 자기 이름을 생전 처음 썼던 순간처럼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그걸 배웠을 때 기분이 참 좋았어. 처음 해냈을 때가 기억난다. 정말 기분이 끝내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만 있으면 된다. 현재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관계없이 오로지 그러한 한 가지 기억, 한 가지의 긍정적인 경험만 있으면 된다.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브룩스는 개인적으로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방법론에 초점을 두기는 했지만 판매 증진을 위해 아무리 세련되고 완벽하게 고안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더라도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갈등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세일즈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지그 지글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 유발 강사이자 세일즈 강사이다. 25만 부가 넘게 팔린 저서 세일즈 클로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일즈맨의 자아 이미지는 그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 이미지가 확고한 세일즈맨은 자신이 고객에게 받는 대우와는 상관없이 한 가지 꿈을 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허락 없이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다. 일단 자아 이미지를 올바르게 만든다면 우리의 세일즈 세계와 개인적인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넓어질 것이다. 몰츠 박사에 따르면 모든 심리적 치료의 목적은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훌륭한 자아를 발견하면 우리의 세일즈 경력 또한 크게 성취하고 훨씬 더 좋아지며 빨라지게 된다. 그리고 내 계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프 선수들은 경기 시간 중 86%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씨름하며 보낸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하고 흥분이나 분노를 느끼면서 계속 집중하고자 노력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한다. 이 말은 골프 경기 중 86%의 시간이 신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에 의해 소모된다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의 86%는 기술이나 과감한 퍼팅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을 관리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다른 운동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감독들이 정신 무장과 심리적 동기 유발 쪽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다. 심지어 NBA나 야구 등 각종 스포츠에서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단 1분이라도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체계적인 거짓말이며 가장 슬픈 변명일 뿐이다. 과거 또는 현재 여러분이 동경하는 성격이나 성품, 인생의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에 관한 스크랩북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라. 그들의 전기나 자서전, 기사, 연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가 되어라. 그들이 창조해낸 인격과 삶의 업적이 거의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거나 어린 시절 주위 환경과 교육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실제로 그들의 현재 모습을 가능하게 한 힘, 생각, 영향력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자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가공되지 않는 신성한 재료를 찾아 상상력을 키워보라. 성공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